안녕하세요. 영어 낭독 중독자, 영어 낭독 전도사 팀쌤입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영어 실력이 전혀 늘지 않는 학습법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얘기네요. 그렇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최소한 6, 7년에서 10년 이상 영어를 배웠는데 여러분이 왜 영어를 대화를 할 수 없는지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올린 동영상을 제대로 본 분들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첫 번째는 낭독하지 않기 때문, 두 번째는 반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다른 동영상에서 누차 말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왜 여러분의 영어 학습법이 도움이 되지 않았는지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왜 토익은 만점인데도 영어로 대화를 할 수 없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요즘 유명 영어 강사의 기본 문법 강의를 듣고 있다고 가정할게요. 이 시간에 배운 문법 지식을 이용해 이 문장 하나 만들어 볼까요? 너 어제 왜 늦었어? 이 말을 영어로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문법 지식을 이용해 볼까요? 우선 비동사를 사용할 건지 일반 동사를 사용할 건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왜 늦었어? 여기에서 늦는다는 것은 영어로 late,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비동사를 사용해야 하나요? 주어가 you니까 그에 어울리는 비동사는 are. 그런데 늦었어? 하고 물어보는 의문문이니까 are가 문장칠 앞으로 가야 되죠. 근데 어제 왜 늦었냐고 물어보는 과거 문장이니까 are가 아니라 were가 와야 하는데 또 왜 늦었냐고 물어보는 거니까 why가 제일 앞에 와야겠네요. 결국 Why were you late yesterday? 라는 간단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문법 지식을 끌어와야 합니다. 짧은 문장 하나 만드는데 시간 꽤나 걸리죠. 문법 지식 이용하는 게 장난이 아니네요. 그렇죠? 실제 대화를 할 때는 Why were you late yesterday? 라고 물어보려고 문법 지식을 동원해 말 만들 시간 없습니다. 함께 대화하는 사람 내가 무슨 말 하기를 앞에서 기다리고 있죠. 또 필요한 문법 지식이 그때그때 바로바로 떠오르는 것도 아니죠. 또 그 지식 이용해서 영작하다 보면 처음 영작한 부분 까먹고 생각이 나지 않아요.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했더라? 결국은 진땀 흘리고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면서 you why late 하다가 포기하고 맙니다. 원어민들이나 영어 실력자들은 0.1초 만에 순식간에 하는 말인데 문법을 배운 여러분들은 왜 이럴까요? 답은 문법을, 영어를 제대로 익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뻔한 답인가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요. 영어를 잘못된 자료에 넣어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에 따르면 기억을 보관하는 자료는 자루라는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건데요. 이 자루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지식을 보관하는 자루, 또 하나는 습관, 기술 등을 보관하는 자루. 이렇게 두 가지 다른 자루에 기억이 보관되는데 언어는 지식일까요? 아니면 습관이나 기술일까요? 그렇죠? 언어는 습관이나 기술에 가깝습니다. 기술이나 습관을 지식의 자료에 넣어 보관하면 그 기술이나 습관을 제대로 꺼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국어로 대화할 때 국어 문법, 어순 그런 거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말하죠. 그래도 문법이나 어순에 어긋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의식하거나 의도하지 않아도 문법에 맞고 어순이 자연스러운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국어 문법, 어순 이런 것이 기술과 습관이 보관되는 자료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자료에 있는 기억은 무의식적으로 순식간에 불러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식의 자료에 있는 기억은 사용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앞에서 Why were you late yesterday? 라는 말을 만들 때 보았듯이 지식의 자료에 보관된 영문법 지식, 영어 지식을 사용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지식은 문제를 푼다거나 글을 쓰고 읽고 할 때는 가져다 쓰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듣고 말하고 하는 대화를 할 때는
지식의 자료에 담긴 기억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화를 할 때는 지식을 꺼내 사용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죠.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서술기억과 절차기억이라는 용어를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서술기억은 외현기억이라고도 하는데 영어로 declarative memory라고 하고, 절차기억은 암묵기억이라고도 하고 procedural memory라고 한다네요. 서술기억은 혹은 외현기억은 지식으로 기억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지식이 보관되는 자료를 생각하면 됩니다. 서술기억은 쉽게 형성되고 쉽게 잊혀지는 기억입니다. 영어 단어, 수학 공식, 한자, 아프리카 어느 나라의 수도와 대통령 이름, 우리나라 역사, 왕 이름, 이런 것이 서술기억입니다. 한 번만 들어서 기억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금방 잊혀지기도 하고요. 반면에 절차기억, 다른 말로 암묵기억은 무의식 중에 반응하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도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과 관련된 것을 떠올리면 됩니다. 습관이나 기술 등이 보관되는 자료를 생각하세요. 절차기억은 서술기억과는 다르게 오랜 기간 동안의 반복과 연습을 통해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축구나 스키 타기 같은 운동기술, 피아노 같은 악기 다루기나 젓가락질, 운전 같은 도구 다루기, 언어 능력, 이런 것이 절차기억을 사용합니다. 이런 것은 설명을 듣고 책을 읽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수십 번에서 수백 번 오랜 시간 동안 반복을 하면서 익히는 것이고, 한번 배우면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영어를 서술기억으로 저장할 때와 절차기억으로 저장할 때 저장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영어를 서술기억으로 저장하는 학습법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학습법이에요. 강의 듣고 책 읽고 문제 풀고 하면서 이거 다 이해했어, 다음 걸로 가자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학습하면서 우리나라 영어 교육에 문제 많다는 말 한마디씩 하죠. 영어를 절차기억으로 저장하는 것이 내가 해온 영어 학습법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반복해서 낭독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신기하고 대견한 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과학자들이 밝혀내기 전에 이미 영어를 절차기억으로 저장할 줄 알았네요. 결론입니다. 영어로 대화를 하고 싶으면 올바른 자료에 영어가 보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어를 올바른 자료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법으로 저장해야 합니다. 절차기억은 어떻게 저장된다고 했죠? 오랜 기간 동안 수십 번, 수백 번의 반복과 연습을 통해 저장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영어로 대화를 하려면 영어를 오랜 기간에 걸쳐 수십 번, 수백 번의 반복과 연습을 통해 절차기억으로 저장해야 합니다. 이래도 반복해서 낭독 안 한다고요? 좋아요와 구독 신청하시고 반복해서 낭독하세요.